경매계 양대 거짓말 제1 거짓말이 바로 최우선 변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떤 그 법조인이 쓴 논문을 읽었더니요. 그분은 경매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 즉 가짜 소액 임차인을 구별하는 게 경매 중에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소액 임차인들이 가짜들을 횡행하는 이유가 바로 우선 변제권에는 요건에 필요한 게 최우선 변제는 없어서 그렇답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요건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그 요건을 묻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때 확정일자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에서 확정일자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채권인 대항력을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게 물권화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가적으로는 보증금을 증감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당시 금액이 확정을 해줘, 특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증금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국인들도 이제는 대항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등록부에 보충적 기획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최근 2016년 대법 판례에서 이제 파생한 거고 원래 앞에 두 가지가 본원적인 이제 확정일자의 순기능이었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묻지 않는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집주인이 최우선 변제를 가장 임차인들을 남발시키는 거죠. 왜? 이것은 관공서의 확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우선 변제 또 거짓말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주권을 몰라서 그렇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증금 소액만 기억한대요. 지금 현재 기준 2018년 4월 11일자 서울 지역은 보증금이 1억 이하면 3,400이 최우선 변제죠. 근데 내가 오늘 만약에 1억에 전입신고했어요. 후순위로. 그러면 3,400 확보됐냐? 1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제1주권 충족했죠. 보증금 소액. 그런데 제2주권도 충족해야 된다.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집에 당시 그 집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조건도 갖춰야 되는데 내가 전입신고한 집의 근저당권이 2018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래요. 2012년도면 서울이면 7,500이어야 되거든. 7,500 이하일 때 2,500을 보정해 최우선 변제 보증해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데 내가 1억이 들어갔잖아요. 금액 초과가 안 돼요. 일반인들이 바로 이제 이 조건에서 여기서 아웃되죠.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는 기준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사례 하나만 보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요 사례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아름마을에 아파트가 경매 나오는데 현모 씨가 2011년 2월 28일 날 보증금 5천에 대항력 요건을 갖춥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등기는 2003년에 대항력은 없죠. 뭘 노렸냐면 바로 2011년 당시에 최우선 변제. 성남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죠. 그러면 2011년도 당시는 보증금이 6,500일 때 2,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6,500도 아니고 5,000이니까 응당 2,200 최우선 변제 받아야 되죠. 실제 배당 기일 날 7월 22일 날 가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 초과로. 이분이 뭘 놓쳤냐. 제1 기준을 맞췄는데요. 제2 기준을 놓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쳤네요. 2003년도 당시 조건도 맞춰야 된답니다. 2003년도는 성남 지역은 보증금이 4,200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분이 얼마에 들어왔어요? 5천. 그래서 금액 초과로 1원도 못 받습니다.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의 조건이려면 제1 조건과 제2 조건이 교집합으로 충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최우선 변제 주지 이 조건만 갖추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이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전입할 당시에 지금 현재 시점에 서울 지역의 외관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다 깨져버립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의 1순위. 근데 제가 말소 기준 등기라는 말씀을 정말 좋겠는데 못 써요. 왜 그러냐. 말소 기준 등기 6+1 중에서 압류, 가압류 등 채권은 최우선 변제 기준 등기가 될 수 있고 오로지 담보 물건만 되거든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얘들만 기준 등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소 기준 등기 2003년 5월 27일 말소 기준 등기잖아요. 말소 기준 등기와 소액 임차인의 기준 등기는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경매 물건은 말소 기준 등기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 등기입니다. 이것은 참인 명제예요. 그런데
소액 임차인 기준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이런 경우 만약에 여기는 이제 낙찰가가 4억이니까 이 사람이 2억을 다 맞잖아요.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는 이제 소액 임차인의 기준 등기는 후순위 근저당권에 자리가 넘어가요. 순위가 바뀐다니까. 또 이 사람들 다 받으면 또 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밝혔을 때 순차적으로 순위가 이런 변동이 일어난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아니 소액 임차인의 기준 등기는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매계에서 소액 임차인의 문제는 법원 공무원들도 법조인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눈감아졌냐면 소액 임차인의 기준 등기는 입법 취지가 좀 다르답니다.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대한민국의 주수와 거수를 두고 있는 내국인으로서 집이 아닌 사람은 모두 보호 대상이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뭐가 돼 있어요? 부자가 일부러 집을 안 살 수도 있죠. 그래도 주임법상의 임차인이랍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10억짜리에 전세 사는 사람하고 7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동격이에요? 동격이 아니에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동격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걸러지냐면 최우선변제권에서만 걸러져요. 왜 그러냐면 10억에 전세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전세 사는 게 아니죠. 이분은 아마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만 1억 이하의 전세 사는 분은 돈을 쌓아놓고 전세 사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분은 생존의 영역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분은 특별히 법의 이름으로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분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면 눈 감아주라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요건은. 그런데 이게 너무 가짜가 횡행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가이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기에 가이드가 어땠냐면 소액 임차인의 외관만 갖춰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배제해 줬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안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전입신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수수되지 않는 분. 형식적 계약서만 써놓고 이런 경우만 걸러졌는데 그래도 그 정도가 심하니까 2005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 가이드를 진짜 줍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침을 주고 여기에 해당되면 실제 유상 계약이 했을지라도 부정하라고. 보면 첫 번째, 유상 계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금이 적정 임대차 보증금이 있잖아요. 전체 통임세하면 1억 이하 되는데 2천에 들어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진성 임대차를 보기 어렵잖아요. 보증금이 실제 그때 당시 통용되는 금액에 적절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비슷하네요. 이미 선행으로 등기상의 빚이 자산을 초과하고 있어요. 부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선의로 보기 어렵다. 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집에 들어오면 이런 경우 선의가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네 번째, 대개 이런 집은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했을 때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면 부정하겠다라는데 실제 2005년도에 선고됐지만 이야기가 한 10년 가까이 이게 또 사문화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엄격히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저기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많아지니까 또 이것을 지침은 주었지만 실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다가 실제 적용된 게 이제 요 날부터인 것 같아요. 요건이거든요. 여기 날짜를 안 썼는데 이게 이제 아마 2015년도 사건인데 남양주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핵심 가치 아까 4가지에서 2가지로 필터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 제1요건 임차인이 거주하는 시점에 당시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것. 제1조건 등기상의 부채가 3억 2천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2억 6천이에요. 그리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죠. 그런 상태에서 보증금이 정상적인 그 현재 여기 이 아파트 85제곱미터 통전세는 1억 2천에서 1억 5천 간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600에 전입들었대요. 정상적인 임대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의 권모 씨는 실제 대항력 요건도 갖추고 1,600만 원을 유상으로 거래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 지경입니다. 현재 실무에서 유상 거래하고 실제 주임법상의 요건을 갖췄어도 최우선 변제를 배제하는 사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임대차 금액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하면
부정하겠다는 게 최신 측.